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유시민 이사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님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바로 검찰 측에서 지금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동재, 한동훈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한테까지도 이제 칼날이 제대로 향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을 보니 알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측만 했던 일들이 이제서야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동재가 이해가 갔다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특히나 검찰 측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당연히 봤겠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동훈과 이동재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 추측만 했던 여러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윤곽이 또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유시민 이사장은 8월 2일로 봤습니다. 직접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8월 2일 신라젠 무용성 평가로 임상 3상 좌초, 이런 보도였는데요. 이때가 중요한 것은 8월 2일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 검찰과 언론과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이 가을, 작년 가을 무렵이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었고,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주셔서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이 왜곡과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들에 맞서서 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아주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에 가신 거죠. 정말 안 그래도 어떻게 날려버려야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쪽 입장에선 당연히 했을 거라는 추측도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굳이 이건 깊은 사색이 필요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유시민 이사장님 괜찮으실까? 우리는 검찰개혁에 앞장서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러다 유시민 이사장한테까지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2월 5일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 검사 파견 지시, 이성윤 반대하다 수용, 이게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또 조선일보에선 신라젠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증언하겠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며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를 또 저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제 2월에 유시민 이사장님 관련된 단독 신라젠 의혹, 이런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극우 유튜버들, 사실 극우도 아니죠, 토착 외구 유튜버들도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구속되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던 기억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프레임을 안 좋게 만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이 사건에 엮어가지고 공모를 하고, 심지어 총선까지 개입해서 아예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2월 5일 이후로 기자들이 엄청나게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2월 5일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금 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는 게 또 뒤에 바로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도 신라젠 의혹 제기, 유시민 건도 올라오나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가 오래됐대요. 굳이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의 얘기를 다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조국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막 펼치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단독이라면서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시민 7천억 사기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홍보 영상에도 참여, 이러면서 신라젠 축사한 걸 가지고 저렇게 유시민 이사장을 엮으려던 저들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한동훈과 이동재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또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잘 보면요, 이렇게 2월 6일에 이동재 씨가 법조팀 카톡방에 목표는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 2월 6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월 13일
후배 백 기자랑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을 이제 만났다고 이 타임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상한 거는요. 이 2월 13일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가져와 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여기에 대해서 그때 한마디로 유시민 이사장은 이 그때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러 번 만났다든지 아니면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혹은 여러 번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언제를 얘기하냐 라고 할 텐데, 그때라고 저렇게 특정을 짓는 것은 언젠가 한 번 만났다는 것이고, 이외로도 뭐 제네, 막 플레이 뭐 이런 얘기들이 녹취록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같이 그 유착을 해가지고 그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 플레이어들, 그 당사자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저렇게 뭐 그때 제네 플레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쉽게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건 해볼만 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또 여기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올려봤어요,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동재는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 올려봤다고요? 이동재한테 회사는 어딥니까? 채널A입니다. 채널A에 뭔 내용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 정상적인 기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은 뭡니까? 회사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단순히 이게 이동재만 채널A에서 꼬리를 자른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의 이 내용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채널A 또한 무사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범죄 사건이라든지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늘 보면 이 말단 꼬리 자르게 하고 어떻게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에 올렸을 때 뭘 올렸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막 따님 일기장이나 표창장 가지고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물고 뜯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뭘 올렸고 그때면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고, 또 뭐 제네 플레이 이런 게 어떤 거를 정확히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냐는 겁니다. 저 녹취록 띡 공개하면 끝입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이나 한동훈이 이 조국 검난 사태 와중에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검에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래서 유시민에 관심 없어 라는 한동훈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유시민 이대로 납두면 안 되겠다, 뭔가 찾자 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고 추가 기소권으로 압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최소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라고 진행자가 묻자, 인지 정도를 넘어서 윤석열이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있을 이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 관련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감싸기로 보인다 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답변을 하죠. 기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셨으면 당연히 윤석열한테 가서 공개 질문도 하고 보도 뭐 의혹 제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단독도 내고, 아니 찾아가서 지금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뭐 아니면 한동훈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내용들 앞에, 그리고 회사에 어떤 거를 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보면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힐 때 썼던 단독, 의혹, 뭐 속보 이런 거 가지고 특종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엔 침묵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영상으로 다루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춘장이 시킨 거고 동훈이는 잔챙인데 동재가 심부름하다 들킨 거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정치검사라는 얘기를 듣고 또 유시민 공작으로 엮어서 총선 판도를 바꾸려고 했는 선거 공작이었던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이 윤석열 패거리 측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덮고 그 또 다른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가 또 걸리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패거리는 둘째치고 언론인분들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줍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결정적으로 이 외주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최근 SNS에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 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무려 34건으로 1위를 했다는 걸 다뤘습니다. 게다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가 작년 하반기에 무려 개인이 저렇게 29건의 단독을 쳤는데요. 일단 형법 제126조를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지금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윤석열 패거리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과연 여기서 한동훈과 이동재의 선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것 같다. 이 유시민 이사장의 추측대로 이 윤석열 검찰청장도 인지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개입이 돼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답변을 했을 때 여기서 언론인분들이 조금만 더 취재 제대로만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민들이 뭐 팩트를 모른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 아까 네티즌들의 그런 합리적 의심이 이상하십니까? 이 채널A가 저렇게 단독 34건, 심지어 이동재는 단독 29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한동훈과 이동재, 더 나아가서 윤석열, 이들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상황이고 끝까지 이 소식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윤석열 패거리 이들이 물러난다고 검찰개혁 되는 거 아닙니다. 이동재, 설령 또 채널A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개혁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 역사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혀온 적폐기득권 세력들을 낱낱이 뿌리부터 뽑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그만큼 저쪽의 저항도 거세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윤석열 패거리 그리고 채널A 측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라. 그리고 이 언론인들도 좀 저들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선 좀 확실하게 취재 좀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윤석열 패거리, 곽상도, 나경원 등등 여러가지 소식들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